네. 그 수학 선생님이 A를 B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보기에다가 자기 도망을 써보고 그렇죠. A, B를 B로 바꿀 수도 있다고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C는 A, B의 1대3 내분점이다. 아니면 그렇게 문제를 바꿀 수 있나? 선분 A, B에 대하여 C는 1대3 외분점이다. 말은 바꿀 수 있어요. 어쨌든 언급한 점하고 이거하고의 관계가 먼저, 이거하고의 관계가 나중에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식을 쓰는 거 중요하겠죠. 그거 역시 정의라고 볼 수 있어. 자, 지금 오늘 수영이가 몸이 아파서 못 오는 관계로 수업을 풀버전으로 찍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질문 하나 했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질문 2개 했나 뭐 하여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내분점, 외분점까지 이거 고스란히 저기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복습하면 돼요. 나머지 거는 싹 숙제로 해오세요. 거기 문제들을 보면 1039번에 뭐 T라는 것도 있고 A라는 것도 있고 뭐 다른 44번 이런 데도 뭐 K다, E-K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K 때문에 문제 안 풀려요 그러면 안 돼요. 과감하게 숫자처럼 마구마구 사용을 해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는 그 정도로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자면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건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게 니들이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 도형적으로 내외분점의 정의는 원래 있는 거예요. 그 정의가 지금 요 그림으로 표현한 게 정의인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거 두 개 없어도 이건 분명히 이렇게 외분점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거에 대해서 1대2 내분점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느냐는 말 고르고 비례식 가지고 내외 분점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인 거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외 분점을 좌표로 표현하는 공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건 물어보겠죠. 예전에 어떤 학교 시험지는요 이것도 안 물어보는 것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걸 문제로 내는 학교들도 꽤 많았었어요. 그럼 좀 씁쓸하다 그랬어 선생님이.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건 이 공식을 교과서에서 필수로 물어보는데 학교 선생님의 의도가 아무리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도 그렇지 애들이 외웠으면 공부 좀 했으면 풀 수 있게 좀 내지. 근데 어디까지는 이제 수학 선생님들은 좀 고지식한 선생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중요하지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맺기도 해요.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쪽으로 가서 유형 08 볼게요. 자, 유형 08에는 요게 이제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공식인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 고3 끝날 때까지 나온다. 야? 어느 한 각에 대해서 이렇게 각을 2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잡아줘요. 어떤 애들은 이거 길이 같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 뭔 소리야? 이게 2등분인데 이거 길이 같으려면 이거 2등변 삼각형이어야 돼요. 안 같다고 봐야 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가 10하고 8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몇 대 몇이죠? 그러면 여기가 그대로 5대 4예요. 여기가 이렇게가 공격이 있어요 예전에? 되게 중요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시험 문제 하나로 내고 끝이고 뭐 그냥 그랬겠지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꼭 알아들어 주세요. 혹시 학원이나 학부모님 연락일 수가 있어서 일단은 맞긴 한데 긴급한 건 아닌 거. 문제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각을 2등분하는 선이 있었으면 뭘 있었지? 이렇게 해서 외각 2등분선도 있었어, 그지? 이게 그럼 외각 2등분선도 이거하고 관계된 게 있냐?
RPM에는 내각에 관한 이등분선과 관련된 문제밖에 없는데 센에는 외곽에 대한 이등분선 공식도 있어요. 이건 일단은 1045번을 설명하고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1045번을 보면은 요 점이 1,4고 요 점이 5,1이래. 자, 해본다. 요 길이 구할 거야. 빼서 제곱하면 16이죠? 빼서 제곱하면 9죠? 16 더하기 9, 루트 씌우면 요 길이 5. 요 정도 속도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 몇이야? 글씨가 조금 해가지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니? 자, 빼서 제곱하면 얼마 나오죠? 25 나오죠? 빼서 제곱하면 얼마 나오죠? 144 더하기 25면 얼마죠? 169. 루트 169면 얼마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걸 빨리빨리 구해내고 요거를 요렇게 각을 2등분을 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그러니까 결국은 13대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요 점은 13대 5 뭐라는 거야? 그냥 내분점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앞에 풀었던 41번보다 이게 더 쉽죠. 41번이 더 까다로운 건데 까다롭다기보다는 저게 정의해도 입각한 거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풀면 되고 그치? 카메라가 순간 안 돌아가네. 깜빡깜빡해. 선생님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어저께 땡볕타임을 있을 때 이거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얘네들을 좌표로 줬을 때 이 공식만 보면 중2 건데 이렇게 좌표로 하니까 내분점과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센을 보면은 외분점의 이등분선하고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나와요. RPM도 그렇고 센도 그렇고 좀 전국구 내신 문제집들 내신에서 나오는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내는 건데 쌤은 짧으면 보통 1년에 한 번 새로 초판 다시 편집해서 내기도 하고 쌤은 되게 자주 내요. RPM은 뭐 한 4, 5년 동안 되게 게으르게 안 받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게을러서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게 나름의 중심이야. 뭐냐 하면은 내가 여지까지 선생님도 뭐 여기저기 많이 지역 다니면서 수업하고 뭐 좀 했는데 내가 담당하는 동네 지역 기출문제에서는 이거 외곽 2등 분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나오면 요거 정도 학교에서 프린트나 이제 이런 데서 언급이 되면 그러니까 주요 얘기는 뭐냐면 각을 내분을 하면 그게 변의 비례식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거야. 대표적인 게 내각의 이등분선이고 맘먹으면 외곽도 낼 수 있다 이거야. 낼 수 있는데 이것만 하는 것만 해도 이것도 사실은 날지 안 날지 솔직히 잘 모른다 이거야. 그리고 이거 자체요. 요거 교과서에서 한번 언급됐어. 그럼요. 요거 자체는 많이 나와요. 그거 자체. 근데 이것도 정말 꼭 나온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에이 외곽이 무슨 같이 한번 근데 그건 이제 니네들 시험 얘기고 그거와 별개로 좌표하고 상관없이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은 고3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이거 저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재원이는 어디 안 아프지? 네. 상태가 오히려 까불까불할 때가 더 있는데 저렇게 진지하면 걱정되는 거. 아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요, 아휴, 뭐 말할 필요 없고, 아프면 뭐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나 옛날에 나 그런 애 있었어. 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나 중학교 2학년 때, 그 몇 년 전이니?
애들 이름 기억도 안 나거든 사실. 근데 걔 이름은 잊어버릴 수 없어. 이름이 최정렬이라고 아직도 못 까먹는데 걔가 우리 반에서 만년 2등을 하던 애야. 근데 그 내가 중학교 다니던 그 중학교가 우리 집은 되게 좀 못 살았는데 그 동네는 지금도 뭐 가끔 니네 중학교 때 기출문제 풀어볼 때 혹시 뭐 역삼중학교 기출문제 이런 거 본 적 있니? 나 보고 우와 오씨 내 모교가 여기 나왔네? 근데 문제가 되게 어려워. 저 강남에 데서 어렵고 그때 당시 공부 잘하는 애들 되게 많아서 거기서 반에서 2등이다? 뭐 상당히 잘하는데 근데 어쨌든 완전 2등이는데 내가 걔를 왜 아직도 기억을 하냐면 중간인지 기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한번 시험 보기 전에 열흘인가를 학교를 못 나왔어 얘가. 엄청나게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친하지 않은 애인데도 뭐 담임 선생님이 그때 기술 선생님인데 야 정렬이 오늘도 못 온다. 이제 반 친구들이 이제 모르는 걱정이 되거든. 야 니들도 건강들 조심해라. 시험도 얼마 안 냈었는데 기말고사는 야 이거 뭐 좀 쉬면 바로 방학이다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첫 시험 보는 날 이제 보는데 앞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얘가 왔어. 근데 난 아직도 기억인데 얼굴이 빨개. 숨도 막 몰아쉬면서 너무 되게 안 좋은 거야. 그 담임 선생님하고 와가지고 담임 선생님은 책상 들고 쟤는 의자 들고 가더라고. 양호실에 가서 시험을 보려고. 그래서 친구들이 야 저 새끼 독하다 저거. 아직도 보니까 쓰러지지 않아도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인데 저거 기말고사 시험 보고 왔더니 야 독하다. 정렬이 답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시험을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걔가 1등을 했어. 와 대박이다. 나는 여지까지 이렇게 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멘탈 갑이다.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의지가 저렇게 강할 수 있지? 그런 사람을 본 사람이 그래도 뭐 좀 있을 거 아니야 살다 보면. 내가 본 게 걔가 최고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일 어린 나이에 본 건 걔가 최고였어. 그런 애들은 인간미가 없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건강관리나 이런 것들이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아프면 안 돼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거는 자 유형 공부를 봅시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 공식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그지? 무게중심하고 관련된 거는 오히려 저번 시간에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 최소되려면 P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돼야 된다. 그런 내용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여기 나온 거는 그냥 무게중심 공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생각에는 뭐 쓸데없이 가지고 뒤에 보면 56번까지 문제가 좀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골라서 한 3개 정도만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잠깐만요. 55번, 56번 관련해서 그거 2개 비슷한 문제인데 거기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메모를 해드릴게요.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해봐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림은 안 나오지만 뭐 거기 문제 읽어보면 이 그림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요렇게 예를 들어서 3대2가 되는 점이 있고 3대2가 또 그러니까 요렇게 방향으로 요렇게 또 요렇게 3대2가 되고 또 요렇게도 3대2가 되고 그러니까 일정 방향으로 일정 비례식이 유지된다. 뭐 말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해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렇게 그 일정 방향 일정 비례식으로 나온 점들을 연결한 새로운 삼각형이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뭐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PQR이랑 합시다 이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 각각 있겠죠? 각각 있는 게 아니라 이 무게중심이 반드시 일치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번 시간 하나 더. 뭐 저번에 PA제곱, PB제곱, PC제곱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되게 길게 너덜너덜하게 나올 텐데 그냥 뭐 이거의 무게중심을 묻든 이거의 무게중심을 묻든 니네가 유리한 걸로 아무거나 하기 쉬운 걸로 골라 잡아서 무게중심 내면 어차피 무게중심은 일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야. 선생님. 근데 시험지에 그 공식 유도 문제나 이런 건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게 서술형이나 이런 데에다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내고 싶으면 어느 정도 조금 예고를 해주고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도 잘 안 내요. 고등학교에서. 자, 그래서 1056번 보세요. 삼각형 ABC에서 세변 AB, BC, CA 그죠? 이렇게 도는 방향이죠. 거기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BQ. 선생님 칠판 있는 거랑 똑같죠. 비례식만 다르다 뿐이지, 그치? 네.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삼각형 ABC, 삼각형 BQR의 무게중심이 일치함을 증명하여라.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는 거 그냥 알면 돼요. 2대 1일 때만 성립되는 게 아니란 얘기지. 자, 그래서 1055번도 보세요. 삼각형 ABC에서 AB, BC, CA의 중점이 1대1 내분점이죠, 그죠? 네, 그 중점을 각각 BQR로 이렇게 줬어요, 좌표를. 이래놓고 뭘 묻고 있어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 A의 좌표는 뭐 X, Y, B의 좌표는 뭐 Z, 알파. 원래는 다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요. 다 연립방 정식 형태로 풀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PQR이나 삼각형 ABC나 이런 무게중심이 같다. 그러니까 그냥 PQR의 무게중심 구하고 손 떼어버리면 끝나요. 그냥. 모르면 이제 생고생 좀 하겠죠. 그죠? 네, 모르면 생고생 좀 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무게중심은 문제 딱 봐도 좀 포스가 있고 좀 길어 보인다라는 거 위주로 한 3개만 푸세요. 다 푸실 필요 없어요. 문제가 쉽습니다. 자, 유형 12 이제 마지막 유형인데 요거 잠깐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직선 내용 좀 공부해 봅시다. 뭐냐면 우리가 평행사 변형이다. 중학교 때 평행사 변형하면 뭐 평행 그지? 각 같아? 길이 같아? 난 직원이 앞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만 해도 웃으니까. 그리고 이건 또 웃을 것 같은데 대각선 서로 2등분해 그지? 벌써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죠. 근데 그거 말고 애들 이건 기억을 못하더라. 변 길이 갖고 평행해. 이거는 따질 필요 없이 한 쌍이 변 길이 갖고 평행하면 얘네들도 평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행사 변형은 모두 총 5개에 하나는 평행사 변형의 정의, 나머지는 성질에서 5가지를 외워서 그걸 하나라도 모르면은 나도 지금 뭐 중2 한 지가 조금 2, 3년 됐나? 내년에 중2가 생길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맞게 되는 경우 있는데 한 3, 4년 된다고. 그럼 내가 뭐라고 그냥 이거 하나당 시험 문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고등학생한테 평행사 변형 나오잖아?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아까 대각선 중점 일치한다 그랬죠? 그렇죠? 서로 이름 그것만 알면 돼요.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해요. 대각선이 2개니까 하나 중점 그게 일치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2등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등학생들 2등분 하나 중점이나 똑같은데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중점 좌표를 구할 거니까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뭐 사각형이 평행사 변형이고 뭐 A, B, C 준 다음에 뭐 D의 뭐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 하나만 쓰면 나와요. 알아서. 그러니까 평행사 변형 나오면 딴 생각 할 필요 없다 이거야. 네?
그리고 평행사 변형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말음모죠. 그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 학원에서 지금 2학년 1학기인데 2학기를 좀 나가나.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시킨 건가 말음모가 이렇게 지나가고 말음모가 영어로 뭐냐? 잘 물어보거든. 나도 몰라 사실. 말음모가 영어로 뭐냐 물어봤더니 이게 대답을 뭐라고 하는 줄 아니? 멜음모래. 나한테 뒤통수 한 대 맞았는데 누구 닮아가는데 지 엄마가 누구 닮았겠냐. 자, 말음모가 나오면은요 일단은 요걸 쓰세요. 왜냐면 말음모도 평행사 변형이니까. 알지? 그래서 말음모도 평행사 변형이니까 평행사 변형의 조건을 썼는데 답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문제 잘못 냈다기보다도 너무 쉽게 낸 거야. 학교 선생님이 그런 의도로 문제를 냈을 리가 없어. 말음모라고 했는데 평행사 변형은 일단 써야지. 이건 안 쓰면 큰일 나요. 평행사 변형 쓰는데 조건이 모자라서 이제 그 다음 것도 더 써야 되거든. 근데 이것만 썼는데 재수롭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RPM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하나 더 말음모만의 어떤 성질을 써야 되는데 말음모는 모든 변 길이가 같죠. 평행사 변형도 마주보는 것끼리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음모만의 성질은 이웃하는 두 변 아무거나 좋으니까 좀 가급적이면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걸로 문자 많지 않은 걸로 이웃하는 두 변 길이가 같다. 요거 하나 추가로 얘가 필수가 아니라 얘가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평행사 변형 조건 먼저 쓰고 재수 좋으면 평사 조건만으로도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오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보게. 선생님 말음모가 대각선끼리도 서로 90도 나오잖아요. 그거 쓰면 안 되나요? 이것도 평행사 변형이 이거 말고 조건 4개도 있죠, 그죠? 그럼 왜 이걸 쓰라고 하는 건지 이유를 얘기할게요. 이게 제일 쉬워요. 제일 간단해요. 수학에서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변의 조건을 쓸 수도 있고 각의 조건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삼각형 이제 6요소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각은 쓰는 게 아니에요. 각은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변으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직사각형이다. 꼭 직접 연락해 준 다음에 직사각형이라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평행사 변형 조건 먼저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풀린다 그러면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대각선 길이가 둘 다 어떻게 되죠? 같죠? 직사각형은 물론 각이 모두 직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의 조건이에요. 각의 조건은 어려워요. 변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사각형은 없나요? 정사각형은요. 나올 리도 없겠지만요. 정사각형은 아무거나 다 써도 돼요. 다 되는 애거든요. 그냥 다 써버려도 돼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직선 방정식 프린트 안 줬죠? 직선 직선 줬나요? 내가 직선. 돌리셨어요. 아 그래? 직선 주고 좀 이따 합시다.